1412년 1월 6일 프랑스 동부의 시골 마을 동레미에서 한 소녀가 태어납니다. 그 소녀는 17세의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여하여 군대를 이끌고 승리를 가져오는 역사를 씁니다. 이후 10대의 이 어린 소녀는 프랑스의 성녀로 추앙받으며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그녀는 평범한 인류 중에서도 너무나 뛰어난 존재여서 1000년 동안 그녀와 필적할 만한 인물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아마도 세상에 살았던 이들 중 가장 놀라운 사람일 것이다. 그녀의 삶의 이야기는 너무도 이상해서 그녀의 이야기가 법정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녀를 가장 적대시했던 적들로부터 살았던 시절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그 누구도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이름 잔다르크입니다. 농부인 부모님 밑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시골 소녀. 따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글을 배우지 못했고 그저 신앙심이 깊어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사실 말고는 크게 별다른 특징이 없었던 잔다르크. 하지만 1424년 여름 12살이 된 잔다르크는 이상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몇 년간 지속되는 목소리에 이는 신의 목소리라 확신한 잔다르크. 그녀는 동레미 인근 보클레르의 수비대장을 찾아가 계속해서 자신이 들은 신의 목소리를 이야기하는데, 수비대장은 결국 샤를 7세에게 신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아이가 알련하기를 요청한다고 전해주었고, 잔다르크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갑옷을 입고 500km를 이동해 쉬농성에 도착해 샤를 7세를 만납니다. 현재는 역사적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설이지만 처음 샤를 7세는 그녀의 말을 믿지 못해 간단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왕세자 의복을 신하에게 입히고 자신은 신하의 옷을 입고 뒤에 숨어있던 샤를 7세. 하지만 잔다르크는 성의 홀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숨어있던 샤를 7세에게 다가가는데 깜짝 놀란 샤를 7세. 잔다르크는 샤를 7세에게 군대를 달라고 합니다. 샤를 7세는 잔다르크를 받아들이고 당시 프랑스와 잉글랜드 사이의 100년 전쟁 중 가장 치열하고 중요한 오를레앙 전투에 참전시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문제는 훈련도 받지 못한 평범한 10대 시골 소녀가 전쟁을 참여한 것입니다. 당시 오를레앙 성은 잉글랜드 군에게 포위된 상태로 오랜 전투와 계속되는 패배에 지칠 대로 지친 프랑스군의 사기는 저하되고, 그런데 여기서 잔다르크가 전쟁에 참여하며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 전투에서 프랑스군의 승리를 이끕니다. 전장의 중앙에서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오를레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잔다르크. 그녀에 대한 전설로는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한 그녀는 훈련과 많은 경험을 쌓아온 병사들 사이에서 마치 신의 힘을 물려받은 것처럼 전투에 임하는데, 잉글랜드 군이 쏜 화살에 관통상을 당하였지만 간단한 응급처치만 하고 곧바로 다시 전장으로 나아갔다. 공성전 중 사다리를 타고 오르다 적군이 투척한 바위에 머리를 맞고 사다리에서 추락하지만 곧바로 일어나 다시 사다리를 올랐다. 이는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를레앙 전투의 승리는 프랑스의 희망의 불씨가 되어 사람들은 잔다르크에 대해 진짜 신의 계시를 받은 존재라 믿기 시작하고, 프랑스는 잔다르크를 오를레앙의 살아있는 성녀로 인정합니다. 이런 프랑스의 승전 소식은 전 유럽에 퍼지며 잔다르크의 신화가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잔다르크를 신의 계시를 받은 성녀라 이야기하는 동안 적국이었던 잉글랜드의 한 공작은 헨리 5세에게 잔다르크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악마의 추종자가 나쁜 주술을 부린 것 같습니다. 뭐요? 즉 잉글랜드는 잔다르크를 성녀가 아닌 마녀로 간주합니다. 성녀와 마녀가 쉽게 언급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신과 악마의 존재를 그대로 믿었던 중세 시대적 배경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신이 프랑스 편이라고 주장하는 소녀가 등장한다면 반대로 그에 대항하는 잉글랜드는 악마가 되는 논리. 이 때문에 잉글랜드에서는 잔다르크가 들었다는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어낸 환상이거나 악마의 목소리일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성녀라 추앙받던 잔다르크가 포로로 붙잡혀 있었지만 샤를 7세는 석방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잉글랜드는 당시 잉글랜드의 동맹인 부르고뉴에 붙잡혀 있던 잔다르크를 1430년 11월 당시 1만 리브르, 현재 가치로 약 50억 정도 되는 금액을 지불하고 잉글랜드는 그녀의 신병을 사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잉글랜드의 교회로 넘겨지며 악마의 추종자로 몰기 위한
이단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루앙에 위치한 성에 갇혀 재판에서 홀로 이단과 마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고, 하지만 결국 1431년 5월 30일 잔다르크는 루앙의 광장에서 화형을 선고받고, 그렇게 19세의 나이에 화형대에서 최후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이후 그녀의 생애에 대한 많은 가설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는 잔다르크가 화형을 당하고 5년 뒤 자신이 잔다르크라고 이야기하는 여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자 잔다르크의 남동생 프티장과 피에르는 이 사칭범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여성을 찾게 됩니다. 잔다르크의 사칭범이 출전한다는 마상 시합이 벌어지고 있는 마을로 갔던 프티장과 피에르, 그리고 그들 형제 앞에 선 기사는 투구를 벗고 그녀의 모습에 이 둘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들 앞에 서 있던 여성은 잔다르크와 닮은 여성이 아니라 바로 잔다르크였던 것입니다. 잔다르크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샤를 7세는 그녀를 불러 얼굴과 태도를 보고 이야기를 들으며 확신하고는 그녀를 잔다르크라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발표를 번복하게 됩니다. 이후 이 여성의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분명 사칭범이라면 국민적 의미가 있던, 그리고 왕을 속이려 한 죄로 처벌받았다는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은 신화와 영웅을 그대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묻어두어 프랑스의 통치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짜 잔다르크의 사기극일 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아마 샤를 7세는 그녀를 잔다르크라고 인정해주는 대신 어디로든 가서 조용히 살아달라고 부탁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잔다르크는 귀족과 결혼한 뒤 2명의 자녀까지 낳고 조용히 살았다. 이로써 그녀의 신화는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남아있지만 의문이 풀어진 것은 아니다. 사실상 잔다르크 그녀의 생애를 기록으로 살펴본다면 마치 신의 힘을 얻은 성녀로 묘사되는 부분이 있어 많은 미스터리와 추측, 그리고 전장에서의 엄청난 활약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현실적으로는 군의 사기를 크게 높이며 칼이나 무기로 직접 적을 베고 다니는 것이 아닌 군의 깃발을 들고 프랑스의 상징적인 의미로 활약했고, 적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기적의 소녀, 승리의 여신으로 여겼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잔다르크, 신의 음성을 듣고 전쟁에 참여한 시골의 평범했던 10대 소녀. 어디까지가 전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확실하지 않은 전장의 활약들, 그리고 그녀의 생애의 미스터리. 당시 10대 소녀였던 잔다르크가 전장에서 보여준 믿음과 용기, 그리고 승리의 기적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